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산 지역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기보다는 좀 대충 써머리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내피셜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산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 보면 처음에 운암단지가 맨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산역 근처, 그 다음에 세교 1지구, 세교 2지구 이렇게 신축하고 기존하고 이렇게 아파트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 운암단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오산경찰서가 있고 오산시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좀 막대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렇게 길쭉하게 직사각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한 8천 가구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오산시청도 이제 시청이 항상 신규 택지지구로 들어오잖아요. 시청이 원래 여기 1호선 국도변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기 한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이게, 운암뜰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운암뜰인데, 원래 여기 운암뜰 개발 사업은 여기서 여기 운암 1단지 옆에, 운암단지 옆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는 것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관민 공동 방식으로 개발한다 해서 보면 이제 성남시에서 그 이재명 시장이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의 틀로 갖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남시 이제 대장동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여기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일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대로는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설이 거의 다수고요. 여기에 네이버가 AI를 빌딩에 적용하고 어디 외국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은 좋았지만 엉뚱한 데서 이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트램역이 여기 운천고등학교 옆에 여기 오산경찰서거든요. 운천고등학교 옆에 여기 설치하고 시청역에 여기 설치하고 이렇게 오산역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운암뜰이 개발이 되면 운암뜰 중앙에 이제 오산경찰서 옆에다가 트램역을 이쪽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거의 언제 될지 모르고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대로 운천고등학교 옆에 트램역이 설치된 걸로 지금 지도상에는 노선도에는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이 도로가 있잖아요. 운암 고가교 있는 이 도로가 운암 1단지 옆에 있는 도로가 여기 보면 이제 오산 IC거든요. 여기 오산 IC 이게 운암 1단지면 3단지 시청 이 도로를 쭉 타고 가면 이게 지도에는 별로 이렇게 지방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321 사실은 지방도인데 이게 4차선이에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하고 마찬가지고 저기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고속도로 형식으로 쭉 올라가서 보면은 헌릉 IC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는 171번 고속도로가 되죠. 여기 흥덕 IC부터인가 고속도로로 편입되든가 할 겁니다. 서수지에서 이제 그 요금을 받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속도로이면서 요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똑같아요. 고속도로하고 인터체인지식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다 동탄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신호등이 생기는 곳이 운암 여기 우람 사거리
여기에서 신호등이 이제 이때부터 생기는데, 여기도 이제 신호등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이 도로를 지하화하고 했어요. 한 8년 걸렸는데, 이제 오산시하고 협조가 안 돼가지고, LH가 이걸 특이하게, 지하도를 만들더라고. 그 이유는 이동탄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아마 여기를, 이동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교통이 번잡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하화 시켜서 신호등을 한 3개 정도 이게 통과하는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일단 오산시에서 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탄 교통대책 일환으로 한 사업이 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산 IC고요. 이 운암지구는 그래서 한 8천 가구 정도 되는 그 오산시에서 최초의 택지 개발 지구였다. 남부에서는 아마 일동탄보다 먼저 됐을 것 같은데 남부에서는 최초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할 때는 이게 전철이 여기가 개설이 안 됐어요. 1호선 전철이. 그냥 철도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택지 개발한다고 해서 과연 수도권 주민이 이리 오겠냐. 올 수가 없었죠. 그냥 우선 시민들만, 근처의 시민들만 이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여기도 미분양이 상당히 지속됐죠. 지금 세교 1지구하고 똑같아요. 세교 1지구도 미분양이 상당히 지속된 이유가 다른 데서 유입이 안 되고 오산 시민들로만 이것을 충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세교 2지구부터는 지금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조금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교 2지구. 그다음에 이제 세교 3지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서 아마 많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산 시민들은 이제 소수고 오히려 외부에서 더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산역 근처인데, 오산역 근처에는 이제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오산역 근처. 오산역 근처 이편한 세상. 그래서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하고, 오산역하고. 오산역 어디 있어? 네. 찍어볼게요. 이게 오산역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한 500m 되네요. 2단지는 한 900m 정도 되고 800, 900m. 그래서 이편에서 1단지는 이제 도보로 이렇게 가능한데 2단지부터는 조금 이렇게 도보라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먼 거리는 1km니까 먼 거리는 아니죠. 길어봐야 1km니까. 여기서 이제 오산역 이편한 세상은 운암지구 다음에 됐어요, 이게. 운암단지 이렇게 건설되고 나서 상당히 시간 후에 됐고, 그 다음에 된 데가 시티자이가, 시티자이 어디 있어요? 네, 시티자이가 이제 그 다음에 된 거죠. 그래서 시티자이 같은 경우는 우산 접근성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동탄으로 접근하기가 오히려 편리하다고 봐야 돼요. 생활권이 아마 이동탄으로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시티자이는. 이쪽으로 가면 밀리지도 않고 금방 이쪽으로 가거든요. 여기 이동탄 이쪽에 이렇게 편의시설이 많아요. 좋은 것도 많고. 의외로 이쪽이 이동탄, 장지 쪽 이쪽이 동탄역하고는 좀 멀지만 편의시설이나 카페나 이런
이렇게 즐길 거리가 있는 경우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티자인은 이쪽으로 가기가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동탄하고 더 접근이 더 증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교 일지구는 여기서부터 어디냐면 좀 양이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여기 이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마역까지 오산대까지 해서 이렇게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삼각형 이렇게까지. 그래서 오산대역 3개 자리가 있고요. 더 샵 센트럴 아파트가 있고 후반 서밋이 있습니다. 더 샵 센트럴이 더 샵이 맨 나중에 됐고요. 여기 후반 서밋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교 자이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에 됐는데 제가 서밋은 동탄에서 많이 봤거든요. 서밋이 이동탄에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인상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교 자이는 저도 잘 아는데 이렇게 기대가 많았었는데 조금 기대는 조금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특히 이제 오산에서 좋게 보는 것은 제가 서동탄역 더 샵 파크시티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주소로는 오산 땅인데 서동탄역도 오산 땅이죠. 오산 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동탄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동탄 생활권이잖아요. 여기가 좀 신축이고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여기가 근린공원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오산하고 이제 지지하고 가깝고 하니까 뭐 거의 아파트 가격이 오산하고 뭐 연동돼서 이제 동탄하고 연동돼서 되겠죠. 그래서 근린공원도 거의 뭐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예산미 근린공원이 있고요. 생활하기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살 목적으로 할 건지, 물론 이제 살더라도 투자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재산의 주요 부분이 아파트로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나는 조용하고 산인들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은 조금 투자가 떨어지더라도 거리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나는 출퇴근 위주로 하니까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나는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목적 제1순위다 그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지구 지금 세교 일지구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지구 중에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오산 사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세마고등학교라고 있죠. 세마고등학교, 세마중학교 옆에, 그 다음에 옆에 에듀파크, 세마역 에듀파크가 있고, 세마역 트루엘 퍼스트 아파트가 있고, 여기 역세권이죠. 가장 가깝고, 세마역하고. 세마고등학교가 아마 경기권에서는, 특히 이제 화성 동탄에서는 화성고하고 여기 세마고가, 동탄에 국제고도 있는데, 세마고하고 화성고가 가장 서울대를 많이 넣는 그런 명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반에서만 중간 정도만 돼도 뭐, 카이스트나 뭐, 이렇게 스카이나 뭐, 이런 데는 거의 다 들어가나 봐요. 서울대를 뭐, 20몇 명씩 집어넣으니까 뭐, 그 정도. 이과 위주로 돼 있어서, 성균관대 같은 데서도 뭐, 예전에 면접 볼 때,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세마고등학교. 그 커리큘럼이 좀 이과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성균관대 같은 데서는 이제 좋아하겠죠. 그래서 예, 화성 동탄 뭐 오산을 포함해서 여기가 그 명모동학교 기숙 일반이 섞여 있어요. 기숙도 좀 되고 성적순으로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산, 예전에는 오산 지역 중학생을 뭐 40%가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마 폐지됐나 봐요. 그래도 한 3, 40%는 제가 알기로는 오산 소재 중학생들이 가나 봐요. 그 정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가 있는 특이점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뭐 학원가가 뭐 본격적으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뭐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교 1지구에 이제 중심 상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있잖아. 이게 중심 상가인데 여기가 이제 중심 상가인데 이 중심 상가 바로 옆에 세교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원래는 주공 아파트였는데 이름을 이제 바꿨죠. 세교 대시양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엘크루나 뭐 이런 데도 전부 엘크루는 아니었나? 하여튼 LH가 붙어 있었는데 전부 이제 이름을 바꿨죠. 여기가 좀 중심 상가 이용하기는 가장 편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 요즘엔 주차장이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하니까 뭐 주차장, 일단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장 높이가 이렇게 층고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뻥 뚫렸냐 아니면 층고가 그냥 낮아가지고 이러면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보나마나 층고가 낮은 데는 건설사가 그 건축비 아끼려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주차 대수 이제 주차 대수도 이제 이 일지구에서 주차 대수가 가장 보통 수도권의 주차 대수가 1.1이거든요. 근데 여기 오산대역 꿈에 그린 아파트하고 세교 대시양포레가 1.7이 넘어가요. 7.12, 뭐 1.7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한 집에 2대 이상은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높고 이 두 단지가 층수 층고가 높아요. 다른 아파트, 뭐 주공이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특이하게 이 1단지 중에서 6단지 세교 대시양포레하고 오산 꿈에 그린 아파트, 여기 13단지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 넓다. 그래서 주차장에 뭐 신경 쓰신 분들은 집에 차가 많고 그러신 분들은 기존 아파트로 이 2개 아파트가 세교 일지구에서는 특이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교 2지구로 가보죠. 세교 2지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냐면 여기가 삐쭉삐쭉 돼 있냐면 여기가 기존 아파트들이 있어요. 가수 주공 아파트가 있고 뭐 신동 엘리치 아파트 있고 여기 늘푸른 오스카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원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원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맨 지금 입주돼 있는 데가 호반 서미 라포레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오산대역이죠. 여기가 수목원이고 오산대역 수목원, 여기가 아래가 오산. 그래서 호반 서미 라포레 아파트가 지금 입주돼 있고 그다음에 맨 위 사거리가 모아 미래 아파트 내년 4월에 이제 입주 예정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아파트로 들어가신다, 신축 아파트로 보신다 그러면 호반 서밋 라포레 아파트가 이 지구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편리하다.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이제 3지구가 개발 안 된 상황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완성되고 나면 괜찮고요. 완성되고 나면 여기서
오산역까지 이렇게 직접 연결하면 800m 되거든요. 봐볼까요? 오산역 어디 있어? 한승산대하고 바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가장 이지구 가까운 데하고는 400m밖에 안 돼요. 오산역하고 직선을 연결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편한 세상이나 여기에 이게 연결되면 경부선 횡단도로거든요. 횡단도로가 연결이 되면 이 편한 세상은 여기서 한 600m 됐잖아요. 오산역 이 편한 세상은. 가장 가까운 데가. 근데 오히려 여기 가까운 데가 이제 400m 되는데 여기가 지금 2단지, 12단지 행복주택이 있고요. 여기가 주상복합이 아마 들어설 것 같고 여기가 뭐 상업지구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은 상당히 오산역하고 가깝게 된다. 1km대네. 1.6km.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예전에 동탄 1지구가 들어설 때, 동탄 1이 들어설 때 거기 풍림 아파트라고 이렇게 논 가운데다가 고속도로 옆에다가 풍림 아파트가 어디 한번 찾아볼까요? 동탄 신미주 아파트인가? 풍림도 있었는데 이 지구가 들어서는 게 이 지구가 아니라 이름을 바꿨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풍림건설에서 여기 아파트를 지었었는데 이동탄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동탄 중앙으로 그냥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파트 지은 지가 좀 됐지만 그래도 일단은 잘 모르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기존의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편의시설도 똑같이 사용해야 하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이제 구축 아파트 오래된 것은 좀,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신혼 아파트나 이런 데 좀 오래됐잖아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가 세교 2지구내에 늘 푸른 오스카빌이라고 있어요. 늘 푸른 오스카빌 아파트라고 가수초등학교 옆에 여기 산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비교적 깨끗하고 비교적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말한 아까 풍림건설에서 했던 그런 아파트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부로가 여기까지 연결됐기 때문에 기존에 서부로 없을 때도 여기 다 살았었는데 여기 연결되니까 교통이 대폭 향상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2지구, 3지구 완성되면 완전히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리게 되니까 델픈 호스카빌이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 기존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지구 발표될 때 여기가 3지구 새로 발표는 이렇게 되잖아요. 3지구하고 2지구하고 3지구하고 여기가 6단지 1지구잖아요. 그럼 여기에 삼거리에 삼각기 있는데 연결된데 여기다가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여기다가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좀 편의시설이 이제 많이 체육관, 복지관, 어린이집, 하여튼 모든 게 이쪽에 이제 집중돼서 1지구, 2지구, 3지구 동시 사용하게 하겠다. 도로가 이제 새로 일이 연결되든지 하겠죠.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런 위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은 누가 이렇게 자기 의도가 있으면 모를까, 의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강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뭘 옳은 일을 또 누가 강하게 안 해주면 그때 왜 강하게 안 해줬을까,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개인별로 하면은 이렇게 서로 판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갈 때 같아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막 차일피일 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중간에 부동산이 끼면, 부동산은 이제 자기 이제 수수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단계적으로 이렇게 단추를 쳐버리잖아요. 계약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안 돼요,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그냥 확신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성사가 되니까, 이제 무산은 안 되니까 나중에 좋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결정을 시켜줬으니까 고마울 수도 있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개인, 뭐 그런 이해관계도 없고 개인 입장에서는 단지 정보를 이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려면 어차피 이제 자기 눈하고 귀에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편협된 정보나 그런 거, 보다는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넓은 모든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산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